that you fantasize about. I know.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돌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배터리를 체크하는 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툴을 소개해 드리면서 자동차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자동차 배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24달러에 구매한 배터리 체크 테스터입니다. 얘는 이제 일반 멀티태스킹하고 틀리게 이런 제품들은 말 그대로 이제 멀티태스킹이다 보니까 뭐 AC, DC 다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항이나 그리고 통전 상태 뭐 등등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멀티태스킹하고 또 틀리게 자동차 배터리 전용 또 테스터기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보통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이 전류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시동 걸 때, 그렇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전류를 순간에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면서 저렴한 배터리가 얘밖에 없어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제조 단가가 저렴하다, 그리고 순간적인 큰 전기를 내보내는데 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학습 기능이 없죠. 충전과 방전이 이제 수차례 진행됐을 때 메모리 효과라 그래가지고, 일반 우리 니켈 수소 배터리나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학습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은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지금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 AA 사이즈 LF 배터리 이런 것도 보시면 학습 기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방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 방전한 다음에 충전을 해야만 얘가 배터리 성능이 100% 유지되는 그런 현상인데, 일단 자동차 배터리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뭐 조금 쓰다가 방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한 방에 큰 전기를 내보낸다고 해서 성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 튼튼하죠. 예, 튼튼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뭐 폭발의 위험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배터리는 납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납 배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왜 일반 배터리와 또 틀린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왜 이런 전용 테스트기가 필요한지 한번 제가 배터리를 열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개봉을 미리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몸통이 하나 있네요. 자, 심플하게, 자, 보이시는 이렇게 이런 제품이 있고요. 보증서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을 보면 이제 영어로 적혀 있네요. 영어로 적혀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모드가 있고요. RPM이 적힌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 얼만큼 전기가 전압 드랍이 일어나는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까지도 테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모델명은 BT360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제가 검색했을 때 몇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가격 대비 가장 기능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상으로는 제가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참고했을 때 BT360 말고 폭스웰이라고 있더라고요. 폭스웰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일단 뭐 박스는 던져 놓고요. 자, 얘를 사용해서 지금 실제 제가 지금 최근에 배터리를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반납을 한 게 했어요. 반납을 하게 되면 좀 가격이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90A짜리 아스트라스 배터리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당장 제 차의 배터리는 뭐 시동도 잘 걸리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미리 사놓고 이제 제가 놔뒀다가
교환을 하려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배터리를 반납하고 이 배터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새 배터리를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캡이, 단자의 캡이 다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테이프로 발라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쪽에 통기 구멍이 있어요. 통기, 숨 쉬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마개를 제거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안에 보면 이 납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항산이라는, 묽은 항산이라는 그 산성 계열의 용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왜 아시죠? 질산, 항산, 뭐 염산 그런 거 들어보셨죠? 화학 시간에. 자, 그런 항산에는 아주 독한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항산의 그 특징이 그 충전할 때, 우리가 충전할 때 보면 항산 가스라는 게 나오게 돼요. 방전할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충전할 때 이 구멍들을 통해서, 양쪽의 구멍들을 통해서 항산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외에서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내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베란다에 문을 충분히 열어 놓으시고 거기서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 배터리를 보시면 이제 여기 인디게이터가 있죠. 녹색으로. 자, 보이시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는 이제 12V가 이제 전격 용량이고요. 12V인데 실제로 이제 이 안에 6개의 셀이 있습니다. 6개. 2V씩이죠. 6개의 칸막이가 있고 이 격벽 사이로 한 셀당 2V씩 방전이 되는 거죠. 충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디게이터가 위치한 요쪽 셀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셀들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녹색이에요. 얘는 녹색이야. 그런데 실제로 방전을 해보면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씩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얘가 아무리 녹색이어도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경험상 얘가 녹색인데 제가 배터리를 교체한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얘는 분명히 녹색이야. 녹색이면 배터리가 정상이래. 그런데 제품 상태 표시창 정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 검은색으로 안 변하고, 아니 흰색으로 안 변하고 녹색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이제 배터리에 제가 간단한 스펙 이런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BX90L이라고 적혀 있죠. 90이 뭐냐면 용량입니다. 용량, 배터리 용량.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인데 90A라는 거예요. 90A. 12V로 시간당 90A를 방전할 수 있다. 대략적인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배터리 무게도 증가합니다. 얘도 한 20kg가 넘는 것 같아요. 꽤 무겁죠. 왜냐하면 납이 들어가 있으니까 납이 이제 금속 중에 가장 무겁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량이 꽤 이제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차에도 이 납 배터리가 달림으로 해가지고 중량 증가가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산철 배터리로 개조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효용적인 측면에서 이 납 배터리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차량에 인산철 배터리는 아직 시기상조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무게는 물론 가벼워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개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블랙박스 때문에 그렇게 개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한 300mAh 정도 되는 저전력으로 계속 이렇게 전기를 빨아가기 때문에 이 납 배터리의 또 특징이 웃긴 게 이 작은 전류가 지속적으로 이제 리니어하게 방전이 돼 버리면 얘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얘는 이제 큰 전류를 순간적으로 내보는 거는 강하지만 그런 특성은 강하지만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흘러가 버리면 얘 성능이 이제 쉽게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납 배터리 자체가 안에 제가 이제 항산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묽은 항산. 묽은 항산이 있고 여기 이쪽이 이제 납이 있고요. 일반 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아마 가산화 납일 거예요. 가산화 납.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방전을 하게 될 때 이 묽은 항산이 이 납 쪽으로 이제 항산이 납 쪽으로 다 붙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그럼
그러면서 이제 이 납이 항산 납이 되어버리면서 이 묽은 항산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되어버리고 이제 물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항산은 이제 이 납 쪽에 이제 항산납이 돼서 붙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면 이 항산납이 되었던 게 다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묽은 항산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산화화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 특성 자체가 그런 이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에 다른 블랙박스를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배터리가 수명이 되게 짧아집니다.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납 배터리를 그냥 시동용으로만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5년 정도. 뭐 방전 안 시키시고. 물론 이제 미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켜 놓으시고 이제 뭐 집에 가시거나 하면 실내등이나 혹시나 이제 또 안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미세한 전류가 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방전이 돼 버린다니까요. 이 실제로 90A지만 납 배터리는 90A의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실제로 90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60A도 안 될까요? 그래서 이 표기를 믿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얘는 한 몇 시간 정도 방전이 되겠구나. 그래서 쓰시면 더 일찍 방전이 됩니다. 얘는 그런 기능에서 약한 거죠. 이 일반 납 배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따로 배터리가 있어요. 캠핑용에 쓰는 카라반 배터리가 따로 있는데 걔네들은 조금 낫습니다. 이제 걔네들은 이 캠핑 전용으로 나온 배터리들은 요런 리니어한 이렇게 소전력을 흘렸을 때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AGM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디젤 차들에 많이 달려 나오는데 그런 AGM 배터리들은 보면 이 납 배터리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얘는 지금 제가 항산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묽은 항산이 담겨 있는데 걔는 얘처럼 이렇게 항산이 액체처럼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극판 사이에 그 유리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유리섬유라는 게 이제 부직포 같은 그런 개념인데 유리섬유를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 놓고 거기에다가 항산을 살짝 적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걸레에다가 물을 살짝 적셔 가지고 짜라 놓으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건조 상태로, 반건조도 아니죠. 이제 약간은 이제 항산이 묻어 있지만 액체처럼 찰랑찰랑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 배터리가 아니고 그 AGM 배터리가 충전 특성이 좋고 충전량이 암페어가 좀 세게 흐르더라고요. 얘네들보다 충전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전할 때 또 이제 방전율이 또 좋고요. 그리고 수명도 조금 길고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일단 가격이 좀 비싸죠. 가격이 비싸가지고 요즘 이제 ISG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스탑 앤 고,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다가 신호 받으면 다시 엑셀 밟으면 시동이 켜지는 차들, 그런 차들은 빨리 충전하고 또 이제 수시로 이제 방전을 또 시켜야 되니까 시동을 걸면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갔다가 또 한 20m 가다가 또 브레이크 밟으면 또 꺼져 시동이. 그러면 또 시동을 또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또 방전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충전되고 빨리 방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ISC 기능이 없는 차들은 굳이 AGM 배터리를 달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일반 납 배터리만 해도 충분히 자동차를 운행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GM 배터리가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ISC 기능을 내가 안 쓴다 그러면 이런 일반 배터리를 구매하셔가지고 다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단자가 이렇게 LR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DIN 타입이라고 이렇게 약간 이 단자 높이가 낮습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인 하네스를 여기 연결할 때 이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설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DIN 타입 배터리를 DIN 타입은 독일 규격인데 그런 DIN 타입의 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제조사가 많으니까 그런 배터리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시면 충분히 AGM 배터리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자, 이야기가 잠시 했는데 자 이제 배터리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암페어와 이 단자 위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L이 있고 라이트, 레프트 다 플러스 단자가 레프트에 있냐 라이트에 있냐 그 차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710A 적혀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면 CCA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CCA가 뭐냐면 얘는 이제 콜드 크랭킹 암페어 그래가지고 영하 한 18도 될 거예요. 영하 18도에서 710A의 전기를 빨아먹는 뭐 스타팅 모터나 모터류겠죠. 710A까지 흐르려면 일반적으로 710A면 엄청난 전류거든요. 이 710A를 빨아먹는 모터류를 가동했을 때 얘가 전압이 7.2V 이하까지 안 떨어진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 약자예요. 콜드 크랭킹 암페어. 콜드 추운 날 영하 18도에서 크랭킹 시동을 걸었을 때 암페어가 710A가 흘렀을 때 왜냐하면 배터리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방전되면 얘가 12V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전압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순간적으로. 차도 시동 걸 때 우리 후쿠메타로 이제 그 시동 모터 쪽에 이렇게 재 보시면 전압이 떨어져. 시동 모터를 굳이 안 재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 멀티 테스트기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딱 대 보시고 시동을 걸어 보시면 전압이 12.6V, 7V에서 순간적으로 막 9V, 막 10V가 떨어져 버려요. 전압이. 근데 이 배터리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자, 콜드 크랭킹 암페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하 18도라는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 차가우면 당연히 화학 반응이 좀 더뎌질 거잖아요. 그죠? 화학 반응도 더뎌지고 이제 배터리의 그 물건 항산의 비중도 틀려집니다. 비중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0.008인가? 하여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항산과 물이 한 1.26, 1.28 이렇게 이제 섞여 있거든요. 항산이 비중이 1.8이고 물이 1이라 치면 항산이 좀 더 무거워요, 비중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반반 섞고 하다 보면 비중을 우리가 1.26, 27, 25 뭐 이렇게 비중을 맞춘단 말이에요. 완전 1대1로 섞어도 이제 항산이 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중을 맞춰서 우리가 여기 넣게 되는데 그런 이 항산의 어떤 그런 화학 그 반응도 온도가 낮아지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추웠어. 그러면 춥다 보니까 아침에 시동을 걸 때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그럴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화학 반응이 화학 에너지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온도가 높아야만 어느 정도 얘네들도 이 적극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자를 잘 방출할 수 있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로 쏠고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전류는 이쪽으로 하고 전자는 항상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건데, 자, 이 콜드 크랭킹 암페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콜드 크랭킹 암페어로 또 배터리가 또 적힌 것도 있고, 또 외제 배터리들은 또 다른 표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CC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구매하실 때 차에 맺는 배터리가 90인치, 80인치, 100인치 확인하시고, 볼트가 12V, 보통은 12V죠. 트럭은 24V 씁니다만 이런 12V를 두 개에 직렬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CCA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00, 880 그렇게 높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좋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각종 경고문,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된다는 거, PB 납이 있다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불 붙이지 말라, 이제 위험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유독물이 뭐냐면 항산입니다. 항산은 염산보다도 더 독한 아주 강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과의 어떤 반응이 빠른 거죠. 이 산이 강해야만 이 산화화하는 반응이 잘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항산이 눈, 피부 등에 닿았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일단 항산은 산이기 때문에 뭐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태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물로 중화시켜서 항산의 산성을 없애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주의사항도 적혀 있고요. 자, 이 한국 아트라스에서 제조했다. 그리고 제조일자 0101 뭐 이렇게 20XX 적혀 있는데,
이제 제조일이 제일 앞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제품의 제조일은 자, 이 제품의 제조일은 2020년 23일이 1월 23일이네요. 네. 자, 그럼 이런 배터리가 얼만큼의 새 배터리가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직구한 BT360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서 볼 것도 없고 그냥 바로 한번 실행에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캡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물려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차에서 배터리 떼실 때는 항상 마이너스부터 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방금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불이 들어오고 이제 액정의 화면이 켜지네요. 자, 배터리 시스템 테스터 12.8V. 야, 12.8V면 만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지금 만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 기능주 한번 볼까요? 엔터, 셀렉트 랭귀지, 잉글리시. 한국어가 될까요? 스페니시, 독일어, 영어, 한국어가 지원 안 되네요. 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로케이션. 배터리가 어디 달렸냐? 위치가 어디냐? 자, 아웃 오브 비클. 아웃 오브 비클이라면 차에서 장착이 안 돼 있다. 차 밖에 있다. 차의 밖이다. 그리고 인 비클. 차 안에 장착돼 있다. 그 소리겠죠. 자, 인 비클이 아니고 지금 아웃 오브 비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차지 스테이트. 충전 상태. 비포 차지. 충전 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다가 그냥 떼왔을 때 비포 차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설표 내려보면 애프터 차지, 충전을 한 상태. 차지가 충전인데 충전을 한 이후다. 애프터 차지. 자, 저는 충전을 했습니다. 자, 셀렉트 배터리 타입. 자, 레귤러 플루드 일반, 표준적인, 일반적인 그 액체 타입. 종류가 뭐 있냐 한번 볼까요? 겔 타입이 있고, AGM 스파이럴 타입이 있고, AGM 플랫 플레이트가 있네요. 그리고 레귤러 플루드. 저는 이제 레귤러 타입이니까 레귤러 타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세트 배터리 레이팅. 자, CCA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 710ccA죠. 얘 스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터리가 얼만큼 되는 CCA냐. 자, 초기에 세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전 710으로 올려야 되니까 꾹 누르고 있겠습니다. 자, 710A. 자, 710A 됐죠? 단위가 5단위로 올라가네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엔터키. 자, 테스팅. 자,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SOH가 100%, SOC가 98%인데 SOH는 헬스, 그러니까 헬싱, 건강 상태, 배터리 건강 상태는 100%다. 그리고 차징, 이제 차징 C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이제 SO는 굳이 뭐 읽으실 필요 없고요. H냐 C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는 차징 상태 98% 충전되어 있다. 제가 한 5일 전에 완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놔뒀는데 이 자연방전이 2%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8%다 충전 상태. 그리고 현재 전압은 12.84V. 그리고 CCA는 795A. 저는 분명히 710A라고 된 배터리를 구매를 했는데 실제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오네요. 795A. 그리고 인터R은 뭐냐면 이 안에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 R은 저항의 약자죠. 네, 저항은 3.76mΩ. 자, 그리고 나서 굿 배터리, 좋은 배터리다.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배터리 건강 상태 100% 새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SOC는 충전이 얼만큼 됐다. 현재 전압은 12.8V다. 그리고 콜드 크랭킹 암페어는 795까지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3.76인데 자, 오래된 배터리들은 대부분 내부 저항이 높습니다. 3.76이 아니고 뭐 9mΩ, 뭐 7mΩ, 8mΩ 돼요. 내부 저항이 높다는 것은 배터리가 그만큼
안에 이제 저항이 많다는 거는 전기가 잘 안 흐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 방전도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100%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굿 배터리 나왔네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고 엔터 눌러볼까요? 자, 더 이상 엔터 누르면 뭐 넘어가진 않네요. 그리고 하소편 넘어가지 않고 ESC 취소. 자, 취소고요. 자, 요렇게 간단하게 이 배터리 상태를 체크를 해보았고요. 자, 12.84V, 지금 12.8V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기로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테스트기를 꺼내가지고, 자, 요런 테스트기를 꺼내가지고요. 켜시고, DC 모드죠. DC 모드에서, 자, 단자를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검정색 플러스. 자, 12.86이 나오네요. 아까는 12.84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차가 0.02V 이 정도 있다는 거고, 뭐 쟤보다는 그래도 이 멀티태스기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오차는 0.02V 정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능에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은 게, 이제 시동 걸 때 체크하는 기능이 또 있다고 설명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다음 편에서는 얘를 가지고 실제로 제 차에 달려있는 배터리 상태를 측정해보고, 그리고 시동할 때, 이제 시동 상태와, 그리고 이제 시동이 걸려서 충전이 될 때 배터리 상태를 이 기계가 어떻게 체크해 주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